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저희가 여러분들 이제 클래스에서도 좀 더 진보적으로 나아가서 네스티드 클래스랑 이너 클래스라는 것들이 등장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바에도 있던 개념인데요, 여러분들 외부 클래스, 내부 클래스라고 자바에서는 쓰고 있었습니다. 물론 네스티드라고도 했고요, 자바에서 혹은 이너라고도 하는데 코틀린은 그것을 좀 분리시켰습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사실 미묘하다기보다도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네스티드 클래스랑 이너 클래스가 코틀린에서는 분리가 됩니다. 완전하게. 네스티드 클래스는 말 그대로 중첩된 거죠. 그래서 중첩돼서 그냥 안쪽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외부 클래스라는 어떤 의미의 클래스 안쪽에 자리를 차지한 그냥 클래스일 뿐입니다. 그냥 패키지처럼 마치 그냥 묶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에 점 해서 뭔가 이게 타입 어떤 계층이 그렇죠, 이렇게 중첩이 한번 된 것뿐이지 별다른 건 없습니다. 근데 이너 클래스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내부 클래스랑 흡사합니다. 중첩되어 있는 건 마찬가지고요. 하나의 어떤 내부 멤버로서 취급받기 때문에 내부 클래스이기 때문에 외부 클래스의 자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멤버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멤버 함수나 멤버 변수는 그 클래스의 자원을 접근할 수 있는데 얘는 또 그런 어떤 함수나 어떤 변수는 아니기 때문에 클래스이기 때문에 약간 제약이 있을 것 같은데 보이는 모든 자원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상속까지도 포함하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라든가 어떤 상위 클래스의 것들을 접근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때 쓰이는 게 요 슈퍼랑 레이블인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어서 여러분들 앵그리버드 프로젝트에 이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앵그리버드 프로젝트 보시면 이렇게 버즈 패키지를 저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블루랑 척이랑 그 다음에 레드까지 나왔죠. 다 플럭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상속받은 것을 지난 시간까지 UML을 그리면서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저희가 여기 angry.kt 말고요, 여러분들 다른 걸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앵그리버드를 좀 확장시켜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여러분들 척이라는 클래스를 봤을 때 이렇게 추상 클래스 상속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터페이스라는 게 등장했죠. 그래서 인터페이스인데 이렇게 어떤 상태는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서의 값을 뽑을 수 있는 그런 프로퍼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함수 원형만 있는 어떤 메소드가 추상 메소드가 있었죠. 요걸 저희가 오늘 한번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속화 시키는 거였는데요. 요걸 한번 발전시켜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버즈의 angry.kt인데요. 버즈에다가 한번 또 다른 패키지 잠깐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버즈에다가 뉴하시고 뭐 other라든가 여러분들 혹은 뭐 ext라든가 해서 좀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자, 버즈의 other 패키지에다가 그죠, 여러분들. 여기다가 others 다른 새들이라는 뜻인데 다른 새들을 좀 더 추가시켜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여기 윗단계에 있는 angry.kt 즉 버즈 패키지에 있는 것들을 좀 우리가 임포트 해야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임포트해서 앵그리버드의 버즈에 있는 모든 것을 갖다 쓰겠다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일단 저희가 여러분들 일단은 내부 클래스 그 다음에 네스티드 클래스 중첩된 클래스를 잠깐 알아보기 전에 인터페이스를 뭔가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인터페이스를 오늘은 좀 두 개를 만들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두 마리의 새 종류가 추가는 되는데요. 원래부터 있던 오리지널 그 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좀 변종된 우리만의 그냥 새입니다. 근데 일단 레드를 생각해보죠. 레드, 여러분들. 레드 새는 변종이라기보다도 앵그리버드 1, 2 이렇게 여러분들 게임이 나오다 보니까요. 나중에 앵그리버드에서 레드가 좀 약하니까 약간의 어떤 능력치를 부과시켜 줍니다. 그래서 음파 공격이라는 게 추가가 되는데 우리가 그걸 먼저 한번 만들어 보죠. 자, 그래서 소닉 어택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먼저 설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인터페이스에 우리가 한번 요 어떤 음파 공격이니까 음파 공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한번 마치 상수 같이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들. 그런 어떤 get 해가지고 해야 되죠. 예, 이건 상태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 형태의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다. 100.0이라고 하면은 이건 상수가 아니고요. 이게 식으로서 get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는 가능합니다. 세터는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함수를 만드는데 인터페이스도 자바 6까지는 추상 어떤 메소드만 가질 수 있었죠. 근데 코틀린은 인터페이스에서도 자바
7이라든가, 그 점들, 8이라든가 그 점들, 8, 9, 그죠? 자바는 7까지였죠, 점들. 자바 8, 9부터는 이제 조금씩 인터페이스가 여러분들 바디를 가질 수 있게 돼요. 바디. 인터페이스의 어떤 함수들이 추상 함수가 아닌 함수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get 그러니까 파워를 얻는다고 봅시다, 여러분들. 파워. 자, 이 소닉 어택을 통해서 파워를 얻겠다. get 파워 with 소닉 음파입니다. 음파 어택. 그래서 뭐 레드 같은 새의 어떤 능력치를 올려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떤 새가 이 능력치를 얻었는지 우리가 새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새는 버드니까 BR로 하고요. 다형성 폴리머피즘 배웠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블락이라는 공통 추상 클래스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척이던 레드던 블루스던 다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그 이득을 더블형으로 리턴하게끔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자, 바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디가 인터페이스에 있는 함수에도 인데도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바디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 보십시오. 자, 여기에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제 표시해 봅시다. 어떤 새가 이 능력치를 얻게 됐는지 한번 표시해 보죠. 자, this 하면은 인터페이스 자체를 가리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예, this 하면은 인터페이스 자체를 여기 지금 의미하죠, 여러분들. 요거 좀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this가 아니라 사실은. 그죠? 요 새를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요게 요 새 이렇게 해서 합니다. 이 새의 어떤 to 스트링이 호출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이거 어떻게 되죠, 이제? 얘는 음파 공격. 우리말로 적을까요? 자, 음파 공격으로 추가 파워 얼마나 얻었습니까? 요 소닉 파워죠, 소닉 파워, 그죠, 여러분들. 여기다 소닉 파워라고 적어도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100이라고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 적죠. 소닉 파워를 얻은 거죠, 그죠, 여러분들. 얻다. 이렇게 적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소닉 파워에다가 이렇게 중괄호 여러분들 브레이스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한글이더라도 붙일 수 있게 합시다. 됐네요, 그죠? 그 다음에 더블형 리턴해야 되겠죠. 리턴하는 것은 저 소닉 파워를 리턴하게 하겠습니다. 그냥 저렇게 해서 자, 소닉 파워 리턴하는 함수. 저렇게 해서 어떤 구체화적인 바디가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 추상 함수가 아닌 그런 소닉 어택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게요, 여러분들.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가속하는 게 있잖아요. 가속 이거 여러분들. 엑셀레이터 1이죠. 스피드를 가속화하는 거였죠. 우리 그때 어떤 파워 웨이트 인자를 받았습니다. 그죠? 랜덤성도 들어갔고요, 여러분들. 이 함수를 쓰긴 쓰되 이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더 많은 가속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두 번째 버전. 그래서 엑셀레이터 1이 아니라 엑셀레이터 2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엑셀레이터 2 인터페이스는요, 여러분들. 2 인터페이스는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만들기로 하고요. 한번 해보죠. 자, 인터페이스 ACCERE 엑셀레이터 2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2 인터페이스는요, 엑셀레이터 1이라고 하는 기존에 우리가 쓰던 첫 클래스가 썼었죠. 인터페이스를 상속합니다. 인터페이스 간에 상속되잖아요, 그죠? 또 인터페이스는 다중 상속을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인터페이스를 상속해서 엑셀레이터 가속기 2가 만들어졌습니다. 기존에 모어 파워 웨이트가 있었죠, 여러분들? 그걸 제가 한번 재정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컨트롤 N을 누르시면, 커맨드 N을 누르시면 오버라이드가 나오죠. 보시면 이렇게 부모가 엑셀레이터 1이지 너는 이거 말고요. 일단 지금 그죠? 이건 최상이고 이걸 보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런 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요거는 프로퍼티고 요거는 추상 메소드입니다. 추상 메소드는 저희가 오버라이드 할 수 있긴 있지만 여기서 하지 않을 거고요. 모어 파워 웨이트라는 프로퍼티만 우리가 오버라이딩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득을 더 많이 줄게요, 여러분들. 자, 보시죠, 여러분들. 기존 거는 이득이 랜덤에다가 10 곱한 다음에 1.0 더하는 거였잖아요. 자, 이걸 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 랜덤은 역시 우리도 똑같이 하긴 하겠습니다. 할 건데 일단은 우리가 여러분들 자바 랜덤을 잠깐 임포트 할까요, 여기다 여러분들? 임포트 먼저 시켜놓을게요. 자, 임포트도 저희가 여러분들 약간 좀 자세하게 코틀린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하이 레벨까지 상세하게. 자, 매스까지만 해도 되는데 여기다 랜덤까지만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랜덤을 쓸 수 있죠, 여러분들. 이것도 좋죠. 자, 어떻게 할까요? 자, get에다가 그냥 랜덤을 실행시킵니다. 자, 0.0부터 0.999 얼마까지 나오죠. 실수가 나옵니다. 옛날엔 10이었는데 20을 곱하겠습니다. 20.0도 괜찮죠. 어차피 더블형으로 바뀝니다. 1.0 더하는 건 똑같네요. 자,
한 2배 정도의 어떤 이득을 좀 더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오버라이드를 또 할 수 있겠죠. 스피드, 그 올리는 거, 액셀레이터 스피드.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가 하게끔 하고요. 어떤 새 클래스가. 우리는 뭔가 여기다가 행운 보너스를 추가하겠습니다. 2니까 좀 추가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get lucky. 보너스 파워를 받아라. 보너스 파워. 이렇게 해봅시다. 자, 보너스 파워도 더블형으로 해서 뭔가 이득을 주는 겁니다. 요거의 이득뿐만 아니라 운이 좋다면 이득이 더 추가되는 거죠. 물론 운이 좋다면이니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약하게, 그죠? 아니면 약하게밖에 안 주거나 크게 주거나, 그죠? 그래서 약간 랜덤성이 또 들어가겠네요. 자, 럭키를 한번 뽑아보죠. 럭키죠, 럭키. 자, 랜덤을 한번 시행해 봅시다. 랜덤에다가 일단 2배를 곱합니다. 그 다음에 to int 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to int 하면은 정수로 짜잖아요. 그냥 지금 0.9도 0이 돼버리고, 그죠? 이게 뭘까요? 0.0에서 0.999에다 2를 곱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0.0에서 1.9999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0.0에서 1.9999가 나와요. 절대로 2를 넘지 않죠. 랜덤수에다 곱하는 정수를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to int 하니까 0.999도 잘라버리잖아요. 1.999도. 즉, 1 아니면 0이 나오는 거예요, 얘는. 그럼 뭐예요? 1 아니면 0. 짝수홀스랑 거의 흡사하죠? 둘 중에 하나만 나온다는 겁니다. 1 아니면 0. 불림 같기도 하고 마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로 리턴하면서 처리하겠습니다. if식으로 한번 처리해 볼게요. 왜 if식일까요? 0이면 1이면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1이면은 뭐 한 100 주고, 0이면은 뭐 10 주거나 빵 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홀짝.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행운을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if는 식으로, 익스프레션을 쓰일 수 있죠? 코틀린은 식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저희가 럭키라고 보고 100을 줍시다, 여러분들. 엄청납니다. 엄청난 파워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거. 그죠? 가중치가 100이에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파워가 파괴력을 주겠죠. 그래도 0이더라도 빵은 좀 너무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10은 줍시다, 여러분들. 빵 주면 안 됩니다. 이거 좀 이상하니까, 그죠? 그래서 100이나 10을 더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큰 이득을 주는 엑셀레이터 2가 나왔습니다. 물론 기존 클래스들도, 즉 척이나 블루스나 레드도 이것들을 받아서 발전시킬 수 있는데 또 다른 클래스들을 저희가 한번 여기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만들어 보는 거에다가 오늘 그 외부 내부 중첩 클래스를 써보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 특수한 능력을 좀 갖췄기 때문에 어떤 영웅이라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뭔가 마치 만화 영화처럼 슈퍼히어로 새들이라고 할게요. 히어로즈인가요? 네, 슈퍼히어로즈라고 합시다. 한 명이 아니니까. 자, 슈퍼히어로즈라는 클래스를 선언과 정의하고 있죠. 근데 이 슈퍼히어로즈는요, 여러분들, 아우터 클래스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외부 클래스예요, 여러분들. 외부 클래스. 외부 클래스는 안쪽에 또 다른 클래스를 또 감싸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외부 클래스 슈퍼히어로즈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슈퍼히어로즈도 자신의 프로퍼티를 가질 수가 있겠죠. 일단은 나는 어떤 히어로의 타이틀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문자열형으로 주겠네요. 여기다 이니셜라이즈 해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해놓고요, 여러분들. 레이트 이닛은 아닙니다만 그냥 이닛 블럭에서 한번 해보죠. 자, 디스 점 타이틀이죠, 여러분들. 그냥 타이틀 할까요? 타이틀에다가 나는 슈퍼히어로야 이렇게 표시해 봅시다. 우리가 그래픽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슈퍼히어로. 자, 슈퍼히어로인 게 표시가 되겠죠, 여러분들. 슈퍼히어로입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여러분들 그냥 네스티드 클래스, 중첩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순한 네스트 클래스는요, 여러분들 클래스 안에 클래스가 그냥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바랑 달라요. 자,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 건데 레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레드새 있잖아요, 레드새, 여러분들. 요 레드새가 능력치가 너무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냥 기본 플랫과 똑같아요. 완전 노멀한 여러분들 캐릭터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얘가 좀 쓸모가 있게 더 바꿔보겠습니다. 아주 큰 쓸모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래서 요 레드를 상속할 수 있게끔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레드를 상속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여러분들 상속할 수 있게끔 한번 바꿔보죠.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파이나기 때문에 상속하려면 오픈으로 열어놔야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자, 레드가 오픈 열려졌으니까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여기다는요, 여러분들, 레드의 다음 버전인 레드2를 만들겠습니다. 얘도 역시 네임, 밸류 파라미터를
받아서 넘겨야 되겠죠. 상위 클래스가 뭐예요? 그냥 레드입니다. 오픈됐기 때문에 이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다가 초기화를 위임해줘야 되죠. 그래서 name이라는 밸류 파라미터가 1로 넘어가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름이 주어질 겁니다. 이렇게만 해가지고 클래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첩 클래스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중첩 클래스는 별로 이득이 없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뭔가 인터페이스인 요 소닉 어택, 음파 공격할 수 있는 걸 여기다가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건 실제 앵그리버드랑 흡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앵그리버드에서도 그랬듯이 소닉 어택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구현한다는 거죠. 구현 상성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요걸 쓸 수 있고 요걸 쓸 수 있네요, 여러분들. 그걸 써가지고 뭔가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냥 마치 패키지처럼 얘가 그냥 묶인 거예요. 패키지 이름 같아요, 그냥. 그래서 슈퍼히어로즈.레드2라는 타입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냥 레드2라고 쓰이진 않고요. 슈퍼히어로즈.레드2라는 타입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자, 해볼까요, 여러분들? 해봅시다. 항상 우리는 타입 같은 걸 여기다 지정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어디 있는 거, 여러분들? 요 레드도 레드지만, 레드가 원래 플락한테 받았죠, 플락. 근데 플락이 레드가 될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오버라이드 프로퍼티 같은 거를 갖췄죠, 그죠,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어떤, 뭐죠? 네, 컬러, 웨이트, 타입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죠? 자, 그거 비슷하게 요 레드2도 한번 오버라이드 가능한 게 있는지 알아봅시다, 여러분들. 자, 레드2 보니까 이렇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레드에서는 요거가 재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또 저희가 재정이 해야지 레드2의 고유 기능이 오버라이드 된 게 불리겠죠. 최하위 오버라이드 된 게 가장 먼저 불리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플락 중에서도 요 컬러는 얘도 똑같습니다. 할 거 없고요, 여러분들. 웨이트도 그냥 우리가 딱히 더 주지는 않을게요, 그냥 여러분들. 근데 타입도 레드2라고 바꾸고 싶은데, 그죠? 요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들. 타입 한번 바꿔볼게요. 자, 타입을 바꿔봅니다. 타입을 바꿔볼게요. 이건 이제 그냥 날리시고. 자, 오버라이드 발에다가 저희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러분들. 레드2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요 타이틀을 접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나를 감싸고 있는 외부 클래스의 요 타이틀 프로퍼티. 프라이빗이니까 밖에서는 보이지도 않지만 내부에서는 원래 보이잖아요. 멤버라면 멤버끼리는 여러분들. 프라이빗이라도 같은 클래스 안에서. 근데 요 타이틀을 쓸 수 없을지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타이틀 이렇게 쓰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네, 모릅니다, 여러분들. unresolved는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예 모르는 심볼이라는 얘기죠. 즉, 이건 에러입니다, 여러분들. 즉, 중적 클래스는요, 안쪽에 있다 하더라도 외부 클래스의 어떠한 자원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접근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건 에러가 되고요, 여러분들. 그냥 레드2로 이렇게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이거 잘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레드2라는 게 되었는데, 이제 함수를 오버라이딩해서 자신만의 기능을 만들어야 되죠. 우린 여러분들 전부 5단계로 새가 날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중에서 스텝 3, 4, 즉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과 장애물에 부딪혀 충격 주는 거는 플락이라는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 하고 있죠. 자, 컨트롤이나 커맨드 N을 누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눌러볼까요? 자, 오리지널은 여기서부터 비롯된 건데 재정에 대해서 레드에 있기 때문에 일로 가 있네요, 여러분들. 자, 이게 3단계, 4단계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두 개를 저희가 재정이 해야지만 자신만의 고유한 날아가기랑 장애물 부딪혀 충격 주기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소닉 어택인데 추상 메소드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갖다 쓸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개는 또 갖다 쓰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구현하되 얘네 두 개를 갖다 쓰는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3단계죠, 여러분들. 네,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공중으로 날아가고 상태를 플라이로 바꿨죠, 여러분들. 요거 잠깐 저희가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들? 기존 거를 제가 잠깐 보죠. 기존 거를 잠깐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보내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자, 여기 볼까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여러분들? 이거는, 옛날 건가요? 플락이죠? 레드 볼까요, 레드, 여러분들? 레드. 자, 레드로 갔습니다. 레드로 갔어요. 자, 레드에서 요거를 또 우리가 첨부해 보겠습니다. 복사할게요, 여러분들, 레드. 레드의 기존 3단계, 플라이 애프터슛을 복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는 복사해 놓으시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요거 크래시 위드 데미지도 일단 복사해 놓고 고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여기 복사합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여러분들 우리가 보내면 되겠죠, 이렇게. 자, 보냈습니다. 자, 봅시다. 복사해 놨죠, 여러분들. 자, 공중으로 날아갈 때 여러분들 뭔가 이득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득이, 그죠, 여러분들. 그 이득은요, 요 소닉 어택에서 이제 옵니다, 여러분들. 소닉 어택은요, get power with 소닉 어택으로 100에 이걸 주죠, 여러분들. 요 소닉 파워를 이용해서요. 요걸 저희가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셀을 넣어주면 이렇게 더블형 100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요걸 활용해 보죠. 자, 공중으로 날아가는 건 알겠는데 상태를 바꿔주기 전에 우리의 파워죠. 예. 레드2라는 요 새의 파워를 기존 파워에다가 누적시켜서 증가시켜 주겠습니다. 근데 어디 있는 거요? 자, 소닉 어택 여러분들. 거기 안에 있는 get 파워 이거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이 레드2라는 새를 넣어줘야지만 그 새가 여러분들 이 소닉 파워를 얻었다 하고 100을 주잖아요, 여러분들. 100.0을. 그래서 this를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소닉 파워가 업된 게 여기 파워에 누적되겠죠. 표시가 여기서 될 거고요, 여러분들. 단순합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잘 왔고요, 여러분들. 잘 왔습니다. 됐습니다. 요거만 했으면 끝났네요, 여러분들은요. 벌써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아주 쉽게 레드2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 이 만든 레드2를 우리가 한번 활용해 보죠. 메인 함수를 잠깐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만들어서 한번 비교해 보죠. 레드2니까 R2라고 우리가 이름을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R2. 자, R2는요, 여러분들, 슈퍼 타입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명시적으로 타입을 명시하면 슈퍼 히어로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생성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여기 안에 점 레드2라는 타입. 이렇게 중첩된 하나의 타입입니다. 패키지명처럼 보이죠? 근데 안에 클래스예요. 외부 클래스. 외부 내부인데 얘는 중첩 클래스입니다. 이너 클래스라고 부르진 않고요. 코틀린에서 그냥 중첩 클래스입니다. 중첩 클래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아우터 클래스가 감싸 있는 어떤 패키지 형태처럼 보입니다. 마치 이게 하나의 타입이 된 거죠. 어떻게 생성할까요?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슈퍼히어로즈 객체죠? 이게 아니라 이거 타입의 레드2라는 타입의 생성자를 호출해야 되겠죠. 근데 이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이름을, 그죠,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서유기 한번 해보죠. 선호공이니까 50. 네, 50 슈퍼히어로가 레드2 클래스를 만들어졌죠. 객체로. 요 클래스는요, 여러분들, 요 객체, 레드2 객체는요, 기능이 좀 늘어났죠. 기존의 레드에 비해서 좀 좋은 성능을, 소닉 파워를 100만큼 파워를 더 가지고 있어요. 웨이트가 아니라 파워가 100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파괴력은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찍어볼까요,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네스티드 클래스, 여러분들. 네스트 클래스 R2죠? 레드2. 이거는 우리가 한번 찍어보죠. R2의 자바 클래스는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이거 좀 궁금할 겁니다. 한번 찍어봅시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저희가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활용을 할 건데, 기존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실행을 할 때, 이렇게, 새가 이렇게 배열을 했었는데, 리스트로. 이렇게 5단계를 거치잖아요, 여러분들. 요걸 저희가 한번 함수로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쓸 수 있게. 다양성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메인 함수 앞에다가 만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함수인데요, 함수. 펀이죠, 펀, 여러분들. 플레이. 우리가 어떤 게임을 진행하는 거 플레이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새를 받을 거예요, 새, 여러분들. 새 한 마리를 받아서 뭡니까? 새총에 올려지고 당겨지고 날아가고 충돌하고 착지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플레이라는 함수를 만드는 거죠. 중복되는 어떤 명령어 코드죠, 여러분들. 그리고 입력과 출력이 분명하죠. 함수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이렇게 잠깐 개행을 하나 띄우고요, 여러분들. 바로 with 함수 쓰겠습니다. with 함수는 뭡니까? 인자로 들어온 객체를 디스 문맥으로 주는 그런 아주 편리한 그런 함수죠. 네, 이거 함수형 함수인데요, 여러분들. 봅시다. 자, 버드를 받았죠? 블럭 형태니까요. 레드, 척, 그죠? 블루스, 또 레드2까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플럭의 자손이라면 상속 다형성, 추상 클래스, 상속 다형성에 의해서 들어오죠. 자, 버드의 디스 문맥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버드 점이라고 디스 점이라고 안 해도 되죠. 바로 레디 포 슛이 1단계고요. 어드저스트 앵글 앤 랭스가 2단계죠. 이제 날라야죠. 플라이 애프터 슛. 근데 플라이 애프터 슛은 뭐가 불려요, 여러분들? 재정이 된 게 먼저 부르죠. 오버라이드 된 게 불립니다. 요 다음 단계 크래쉬 위드 데미지도 충격 데미지 주는 것도 역시나 오버라이드 컬이 먼저 불린다는 거죠. 자, 랜딩 포 엔드는 그냥 이렇게 마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함수 플레이에다가 세 다형적인, 즉 플락의 하위 자손들만 넣어준다면 짜락 그냥 실행돼요, 여러분들. 에러 없이 이렇게 여러분들 참 편하죠. 자, 이 플레이 함수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냥 패키지 함수니까 그죠, 여러분들. 패키지 함수는요, 여러분들 마치 자바의 스태틱 함수에 흡사합니다, 여러분들. 클래스 안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패키지 수준에 그냥 있는 함수예요. 쓸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네, 편하죠. 자, 여기에다가 R2 넣으시면은 이게 쪼르륵 실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행 한번 해보죠. 자, 요 레드2라는 중처 클래스입니다, 여러분들. 소닉 어택 인터페이스 상속 구현했고요. 레드라고 하는 기존의 클래스를 상속한 하위 클래스인데 슈퍼히어로즈라는 외부 클래스에 감싸져